예, 안녕하십니까. 박승혁, 애국타이머 박승혁 작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SK그룹의 친중행보 수상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예, 그 황교안 총리가 이제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 침공이다 하는 이제 말씀을 거기서 이제 하신 적이 있고, 최근에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중국 정부,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해커 조직, 북한 해커 조직이 이제 중국을 경유해서 해킹한 거다 하는 뭐 그런 이제 기사들이, 후속 기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총리가 이미 말씀하셨던 이, 우려를 표명하셨던 부분들이 지금 실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요게 이제 5월 16일 날 나온 기사인데, SK텔레콤 악성 코드가 무더기 발견돼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기간통신사 자격 박탈 요구도 나왔다. 지금 SK텔레콤은 국가기관통신사인데 이게 지금 심각하게 이 관련된 데이터 정보 같은 것들이 지금 북한이나 중국에 유출된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감사와 수사와 조사, 이제 뭐 국회 청문회 같은 것들을 거쳐 갖고 SK텔레콤을 좀 국유화해야 될 필요가 지금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많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여기 이제 한국전산학 박사 1호로 알려진 문송천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가 해커가 유심 서버뿐 아니라 다른 주요 서버에도 여러 개의 백도어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직 탐지되지 않은 악성 코드가 더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게 지금 그 이후에 사실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 밝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악성 코드가 많다는 것은 해킹 시도가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됐다는 의미다. 유심 데이터뿐 아니라 가입자 정보 등 거의 모든 주요 데이터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며칠 지나갔고 모든 데이터가 다 가입자 정보까지 모든 주요 데이터가 다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전체 피해 규모가 파악되려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변종 악성 코드는 정교하기 때문에 탐지하기도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이제 SK텔레콤하고 이제 뭐 결탁한 이제 대한민국 언론들이 대충 이제 뭉개고 넘어가려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국가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이 뚫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렇게 대충 덮고 넘어갈 사항이 절대로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SKT가 이제 해킹 신고 당시에 키사라고 이제 기관이 있는데 이게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원래 여기에서 이제 해킹이 됐으면 이 사실을 24시간 이내에 이제 이 발생 일시 원인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키사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했고요. 늦장 신고를 했고, 그 24시간, 3일 정도 지나서 신고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할 당시에도, 우리가 가서 이거 이제 피해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도 같이 논의를 해봅시다 하는 얘기를 일체의 기술적 지원을 SK텔레콤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이제, 국법의 지엄함을 SK텔레콤 그룹한테 좀 보여줘야 될 상황이다. 다음.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최태원을 불러갖고 이제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라라고 했는데 그날 일방적으로 불출석했고 그 불출석한 날에 이재명 후보하고 만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태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민주당 이재명 그 후보의 후광, 뒷배 이런 것들을 믿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음.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SK텔레콤 문제가 좀 심각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그 메타, 페이스북에 이제 전 임원이 마크 저크버그가 지금 이제 중국을 위해서 활동한, 그런 이제 뭐랄까, 이 혐의점들이 있다 하는 얘기를, 상원청문회에서 이제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런 비슷한 이제 좀 사항이 지금 SK텔레콤에서 좀 펼쳐지고 있지 않나. 이 메타 페이스북이 이제 대표적으로 개인정보, 통신 이런 거하고 이제 관련된 기업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SK텔레콤이 사실은 이제 이 페이스북하고 동일한 형태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우려된다는 거죠. 다음. 그리고 이제 미국인들에 의해서 마크 주커버그가 뭐랄까 좀 이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국인 안에 프리실라 첸의 존재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와이프가 중국인이다 보니까 이게 중국 공산당하고의 결탁 관계가 형성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미국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거고요. 다음. 최근에 이제 이 뭐랄까 중국의 이제 미인계를 통해서 이제 각종 정보를 빼내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못하게 하는 조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이 대표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 미인계하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분이 바로 이제 저우이보라는 인민일보 인민만 한국 대표. 이분이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낙연, 이재명, 박원순, 송영길, 뭐 쭉, SMG 이수만 회장까지 쭉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제 광범위하게 이 뭐랄까 이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이제 중국의 이익을 위해 갖고 활동한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좀 지적 같은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있고요. 다음. 그래서 중국 공산당 나팔수 인민망을 폐쇄하고 주옥파를 추방하라. 이렇게 이제 데모도 하시고 이 관련해서 이제 이 간첩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하자 하는 이제 얘기를 했던 인터넷 매체 기자와 유튜버들이 인민망이 이 사람들한테 이제 명예훼손 소송을 냈지만 이분들이 이겼다. 다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이제 명예 도지사 이렇게 이제 상패를 주시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명예 시민증과 메달을 지금 수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자국 여성을 이용해서 각국 고위급 인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뒤 갖가지 방법으로 로비하는 것은 국제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제 이게 간첩 활동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여지도 있다라고 하면서 아까 이제 그 인터넷 매체에서 보도했었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이제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김희영 씨라는 이제 최태원 회장의 내연녀 김희영 씨의 존재라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이 김희영 씨가 경제사범 이제 저기 SK 최태원 회장이 이제 6천억 원의 선물 옵션 투자를 이제 이 김원홍 씨한테 맡겨갖고 해서 이제 크게 실패를 봤는데 그 과정에서 이 최태원 회장이 이제 회사 돈을 횡령한 그런 혐의로 이제 감옥에서 사셨는데 그때 돈을 맡아서 실제로 운영했던 그 김원홍 씨가 갖고 있던 중국 상하이 회사 직원이 바로 김희영 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난 사이가 아니냐 하는 부분이 이제 아까 그 미인계 중국의 미인계 그 다음에 이제 프리셀라 첸 그 마크 저커버그의 이제 아내분 이런 거하고 같이 좀 연결해서 좀 이제 우려스럽다는 이제 얘기고요. 다음 장. 그 SK 그룹이 이제 좀 생중적인 행보를 여러 부분 보이는데 아까 이제 김영 씨도 그렇지만 혼맥 관계에 있어 갖고 이제 좀 중국인한테 시집을 간다든지 시집을 보낸다든지 중국인 사위를 들인다든지 하는 그런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요건데 그 최태원 둘째 딸입니다. 이제 최민정 씨가 이제 2015년에 이때 크게 보도가 됐었죠. 이제 소말리아 파병 마치고 귀환 회사를 해군 중위로 이제 돼서 이제 해군에 직접 이제 들어가서 소말리아 파병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말리아 파병을 갔다 오고 해서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다 이러면서 이제 되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칭찬을 많이 받으신 분이 바로 이제 이 차녀 최민정 씨인데 다음 장에 이분이 지금 중국계 미국인 사업가 중국인하고 지금 결혼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24년 5월 21일 날
SK 둘째 딸 최민정 씨가 이 중국인 이분하고 결혼하신다. 예, 미국에서 인터그럴 헬스를 운영 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차녀 최민정 씨 33세가 10월 웨딩 마치를 올린다. 상대는 중국계 미국인 사학과로 미국 하버드대와 스탠파드대 공공정책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은 소프트웨어 관련 스타트업을 경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SK네트워크스가 운영하는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결혼식을 치를 예정이다. 결혼하셨죠?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최태원 회장 차녀 최민정 씨가 결혼, SK가의 남다른 중국 사랑 하면서 이제 뉴스 저널리즘에서 24년 5월 20일 이제 김문수 기자가 이제 쓴 글입니다. 차녀 민정 씨, 최 회장은 일찍이 장녀 윤정 씨와 차녀 민정 씨를 중국에서 공부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SK 그룹이 전체적으로 좀 친중적인 행보가 이제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장녀 윤정 씨는 베이징 국제고를 나왔고 차녀 민정 씨는 중국 인민대 부속 중고교, 그러니까 대학만 중국에서 나온 게 아니고 중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왔습니다. 민정 씨는 고교 재학 시절 중국인 학우들과 한중 문화교류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정 씨는 중국 베이징 때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그러니까 인민대 부속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도 중국 베이징 때 경영학과를 나왔다는 겁니다. 이 민정 씨가. 그러니까 중학생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쭉 중국에서 살았던 거고요. 2014년에 이제 아까 자원 입대했다가 전역하고 중국에 머물며 진로를 고민하다가 중국 상위 10위권 투자회사인 홍익투자에 입사를 했다. 이게 이제 홍자가 들어가는 게 딱 느낌이 좀 이제 공산당 느낌이잖아요.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제 뭐 쭉 해서 재계에서는 고 최종현 선대회장, 이제 최종현 선대회장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98년도에 이제 돌아가시고 그 이후부터 이제 지금 최태원 회장이 물려받아서 이제 SK 그룹을 지금 경영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제 최태원 회장님의 선친인 최종현 선대회장부터 강조한 중국 사랑이 SK 3세인 민정 씨의 혼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SK 그룹의 중국 사랑이 되게 오래된 얘기라는 겁니다. 최종현 회장은 중국과의 관계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반드시 긴밀한 사이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일찍부터 세계 경제의 두 축이 미국과 중국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 쪽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져라라고 이제 최태원 회장의 아버님부터 말씀하셨고 그 관계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최 회장은 여기 한 발 더 나가서 2006년도부터 매년 베이징 포럼, 상하이 포럼, 난징 포럼 등을 개최했고 보아오 포럼 등에도 참석하며 중국 정부는 물론 정재계 인사들과 교류 폭을 넓혀왔다. 이제 이런 되게 좀 친중적인 행보들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아오 포럼 여기에도 이제 열심히 참가를 했었다는 거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보아오 포럼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아오 포럼 폐막 중국 경제 발전 주목받아 해서 이제 2025년 4월 1일 차이나 랩이라는 좀 뭐 이제 중국 뭐 관영 뭐 매체 뭐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보아오 포럼 요거 보아오 포럼 for 아시아 이렇게 다음 장 이번 포럼에서 이제 이게 요게 전 세계 600여 국가 지역에서 온 약 2천여 명의 대표가 참석해서 세계 변화 속에서의 아시아의 미래를 함께 창조하자는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포럼에서 중국은 신뢰 증진, 단결과 협력 강화, 개방과 융합을 통한 경제 세계화 추진, 호의 상생 기반의 공동 번영, 평화 공존을 통한 지역 안정 수호 등 4가지 주요 제안을 제시하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느낌이 중국이 세계 각국의 여러 사람들을 이제 여러 국가의 이제 다양한 인사들을 불러 모아 갖고 이제 우리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 같이 단합하고 단결해서 같이 한번 발전해 보자. 이제 이런 느낌의 행사가 다보스 보아오 포럼이라는 거고요. 다보스 포럼 아마 좀 얘기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다보스 포럼이라는 데가 이제 바로 그 스위스에서 이제 매년 열리는 이제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들이 이제 참석해서 이제 세계적인 이제 아젠다를 이제 설정하고 하는 뭐 그런 이제 행사인데
그 다보스 포럼을 중국 공산당이 본따서 만든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이 바로 보아오 포럼이라는 겁니다. 그 보아오 포럼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있는 게 SK그룹이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다. 아시아 운명 공동체 구축 제한 10주년. 이게 이제 느낌이 딱 뭐랄까, 옛날에 이제 일본이 우리 일제강점기 때 얘기했었던 이제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얘기했던 좀 그런 느낌하고 좀 유사한 이제 그런 맥락의 이제 단어다 하겠습니다. 다음. 이 다보스 포럼 잠깐 좀 말씀드리면, 백악관에서 이제 요게 이제 부활절 전날입니다. 부활절 바로 직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급진 좌파 광인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행복한 부활절을 기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여기 흰색 토끼 루나틱스, 이제 미치광이 광인들이다라고 이제 표시를 했고, 그리고 이날 JD 벤스 이제 그 미국 부통령이 교황을 만납니다. 이게 이제 교황이 마지막으로 만난 분이 바로 이제 JD 벤스 부통령이고, JD 벤스 부통령을 마지막 손님으로 맞이하고 그 다음날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죽었다는 거죠. 다음, 그 교황이 죽은 날 이 다보스 포럼,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보스 포럼의 이제 창업자가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같은 날 교황이 죽은 그날에 54년 만에 사임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1991년 SK에너지가 국내 대기업으로는 가장 먼저 북경에 사무소를 개설, 중국에 역량을 집중했다. 이제 하는 거고요. 이게 1992년에 아마 이제 한중 수교를 제가 한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그 최초일 겁니다. 최 회장은 2012년 SK하이닉스의 중국 시작 공략 과정에서 하이닉스 우시 사업장은 SK그룹 차이나 인사이더 전략의 전초기지다. 그러니까 지금 최태원 회장이 SK그룹을 중국의 내부자, 인사이더니까요, 내부자로 만들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2012년부터 했다는 거고요. 차이나 인사이더 전략은 2020년 인텔 랜드 플래시 사업부 인수 당시 이제 뭐 요것도 좀 문제가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중국을 방문해서 경제사령탑인 허리펑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및 국무원 부총리와도 회동을 했고, SK 등 한국 기업들은 중국 경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 내 투자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다. 차녀의 결혼으로 최 회장의 중국 사랑이 더 공고해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재벌가 자제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차녀의 결혼으로 최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이제 단순히 결혼이 중국인하고 뭐 결혼할 수 있지 하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 최태원 자녀 최민정 씨가 최근에 이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는데, FBI 수사를 받나 CFO 역임 미국 스타트업 약물 유통 중국 송금 노단에서 이제 2024년 10월 15일 헤럴드 경제 정윤희 기자님 기사입니다. 이 덤 글로벌이라는 회사의 이제 그 CFO로 최민정 씨, 아까 이제 중국인하고 결혼하신 SK그룹 차녀 최민정 씨가 이제 여기에 CFO로 이제 계셨고요. 올해 1월에 퇴사를 했는데 25년 1월에 여기 오른쪽 요 분이 이제 가장 오른쪽이 최민정 씨 요 분이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이분이 이제 중국인 이제 지금 아마 구속됐을 겁니다. 이제 그 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15일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최 씨가 올해 초까지 근무했던 던 글로벌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원격 진료를 통해서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 ADHD 치료제 에드런 등 중독성 약물 처방을 남발한 혐의로 미국 연방 수사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랄까 그 약물을 이제 과잉 치료를 하는, 과잉 이제 이게 하는 걸 통해 갖고 일종의 좀 뭐랄까 향전신석 의약품 이런 느낌, 좀 마약에 가까운 좀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도 나오지만 에드럴은 엠페타민 복합제제로 각성제로 분류되지만 신체적 정신적 의존 증상을 불러일으킨다. 미국 내에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서 수사 당국이 통제 물질로 지정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약물인데, 그거를 이 막 이렇게 이제 퍼트린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그 회사에 마침 최민정 씨가 그 회사의 CFO였다는 겁니다. 예, 덩글로벌의 설립자이자 그리고 그 덩글로벌은 CEO가 중국계인이었다는 겁니다. 중국계 러시아하는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체포됐다. 최 씨는 덩글로벌에서 CFO로 근무했으며 러시아 허의 북경대 동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예, 북경대에서 사귀었던 이제 그 아마 남편도 이제 북경대에서 제가 만난 걸로 이제 중국계 미국인이긴 예비군 장교 이제 이분도 아마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다음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최 씨가 재무 전반을 관리하며 중국으로 25만 달러 약 3억 4천만 원의 자금을 송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여기에 그러나 중독성 약물 유통과 중국으로의 자금 송금이 얽히며 미국 내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미국 수사 당국이 최 씨의 역할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여기 전으로 좀 가셔갖고 그러니까 지금 SK 그룹의 이제 뭐랄까 친중적인 이런 형태는 이제 최종년 회장 때부터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를 되게 좀 중요하게 좀 생각했었던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되게 이제 친중적인 행보를 되게 좀 1991년도부터 해서 이제 되게 좀 오래 좀 진행을 해왔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내연녀 김유영 씨도 좀 중국과의 이제 인류 이런 부분들이 좀 의심이 되고 특히 이제 차녀 최민정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이제 중국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중국인들이 되게 많고, 이 향전신성 의약품 관련돼 갖고 무리를 일으킨, 중국의 회사에 중국인이 이제 CEO로 있는 미국 스타트업 회사에 근무를 했었고, 그 다음에 차는 최민정 씨가 하필 또 중국인하고 좀 최근에 결혼을 한 상태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이제 SK텔레콤의 이 정보 유출 사건을 좀 더 이제 좀 중요하게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